네,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전문가 이수영입니다. 이 강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는 뉴베리 수상작 세라 플래넨톨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네, 오늘 첫 강의인 만큼 이 과정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실 수 있으며 또 그걸 얻으시려면 어떤 분들이 듣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영어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읽기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읽는 과정, 읽기 과정이에요. 근데 읽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의 읽기가 있죠. 근데 이 과정은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써있다시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는 읽기 과정입니다. 그런 읽기 과정이고요. 또 아무 책이나 읽지 않아요. 아무 책이나 읽지 않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라 플래넨톨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어느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제목 보시면은 세라 플래넨톨 이 책 있죠. 이 책을 같이 읽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뉴베리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베리 수상작. 뉴베리가 뭐냐면요, 뉴베리 상이라는 아동 문학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동 문학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상을 받은 작품 세라 플래넨톨을 읽는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뉴베리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뉴베리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 권위 아동문학상인데요. 그 미국에서 한 해에 출간된 책 중에서 정말 어떤 아동문학 발전에 매우 기여한 책이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골라서 매년 단 한 번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이 세라 플래넨톨 역시 1986년에 뉴베리 메달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문학상이에요. 아동문학상, 뉴베리상은. 그래서 아동문학이니만큼 책이 굉장히 쉬워요. 9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이 읽는 아동문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어휘,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로만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동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동책이 하지만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문학상. 그러니까 정말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 즉 어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 세라 플래넨톨 같은 경우는요, 1986년에 출간됐는데 지금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아주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기도 하고 정말 주변에 원어민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 책 아니?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을, 어렸을 때 이 책 안 읽은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이미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를 따라 읽을 건데요. 그것도 아무 책이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뉴베리상, 아주 좋은 문학상을 받은 세라 플래넨톨을 읽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크게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당연히 읽기 과정인 만큼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요. 근데 읽기 능력, 어떤 읽기 능력, 어떻게 되는 읽기 능력이에요? 읽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해하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근데 그럼 바로바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지? 바로바로 이해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살짝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읽기 능력, 어떤 읽기 능력?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는 그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강의고요. 두 번째로 써있다시피 영어 어순을 체득하는 강의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이 뭡니까? 맞아요. 몸으로 익히는 거죠. 이 과정은요, 어떤 그냥 단순히 강의 듣고 이렇게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정말 큰 소리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과정을 강의뿐만 아니라 앞뒤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꾸몄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거, 요것도 일단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는 써있다시피 스피킹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스피킹의 기본기, 말하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인데요. 근데 읽기 과정인데 왜 말하기랑 연관이 있죠? 읽기는 읽기고 말하기는 말하기인데 왜 말하기의 기본기라고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우리의 영어 공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요, 이 세 가지를 익힐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동문학상을 받은 아주 쉬운 작품입니다. 쉽고 재밌고 그러면서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학교 수준의 어떤 영어면은 읽는데 어떤 시도해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초, 중, 고생들한테 아주 네,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영어를 좀 오랫동안 안 했다. 근데 요즘 다시 좀 영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성인분들께도 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준이 일단 기본적으로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히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초중학생들한테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뉴베리상이요. 사실 특목고 입시에 필독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오라고 하는데 뭐 더 기버라든가 호우스 이런 책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책들은 정말 뉴베리상 꼭 읽어오라고 그런 수상작이 사실 여러 권 있는데 그런 책들 꼭 읽어보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세라 플레넨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 어떤 입문서로서 역할하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서 읽기에 애초에 관심이 있었는데 참 시도를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원래 소리내서 읽기, 낭독 훈련 같은 데 관심이 있었고 좀 시도를 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더없이 좋겠죠. 또 시험 준비 위주의 영어가 아니라 어떤 정말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를 조금 골고루 하고 싶으신 분들 시험 대비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떤 영어의 기본적인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도 정말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은 안 들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네,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요. 바로 약간 시험이 급하신 분들, 지금 수능이라든가 혹은 토익 시험이 아주 급하신 분들 또는 그런 성적만 수능이나 토익 성적 정도만 나오면 만족하고 마실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강의는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그냥 창 닫고 바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강의가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능이나 토익 같은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굉장히 사실 되게 많은 힘을 쓰는 과정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시던 대로 다른 과정, 많은 과정들 그냥 있는 과정들 들으셔도요. 고득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다른 과정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이렇게 감히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왠지 아세요? 왜냐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저랑 앞으로 이 강의 들으시면 앞으로 쭉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아셔야 되니까 또 제가 어떤 경험했던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혹은 경험해 오신 거랑 굉장히 또 유사해요.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해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강의를 지금 듣고 있지만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평범한 영어 학습자였어요.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원서 읽기 전문가라고 소개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이 좋아서 전문가지 그냥 원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서를 한 300~4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막 관련된 책도 쓰고요. 강의도 하고요. 칼럼도 쓰고, 책도 되게 많이 만들고 했는데, 사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정말 평범한 영어 학습자였었어요. 어땠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학연수도 가본 적도 없고 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낳고 자란, 여러분처럼 한국에서 낳고 자란 정말 평범한 영어 학습자입니다. 또 저는 제가 집이 주로 학창 시절을 보낸 데가 강북 쌍문동이었어요. 강북 쌍문동이었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조기 유학 이런 거는 저 어렸을 때는 조기 유학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꿈도 못 꿔봤고 어학연수 뭐 이런 거 가고 싶었죠. 근데 가고 싶었는데 제가 집에서 4남매 중 셋째입니다. 집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돈 쓸 일이 많아요. 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또 뭐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영어 학원도 그냥 그 흔한 학원도 못 다녀본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죽어라 영어 공부한 평범한 학습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영어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 잘한다고. 왜 그랬냐? 사실 쟤네가 시험은 잘 봤어요. 시험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보면 웬만하면 100점. 뭐 모의고사 봐도 실수 하나 해야 한 개 틀리고 뭐 웬만하면 또 다 맞고. 그래서 사실 수능도 다 맞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 저는 그래서 나는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미 수능을 보신 분들도 있고 수능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능을 지금 보실 분이라면은 수능을 목표로 영어 공부하실 분이라면은 지금 잘 들으세요. 왜냐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그냥 낳고 자라서 한국 공교육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최상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학원 안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수능이나 어떤 시험 항상 늘 거의 100점 맞으면서 졸업을 했다. 이게 뭐예요?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단계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지금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제가 겪은 것들을 앞으로 똑같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시련이 닥쳤습니다. 언제 시련이 닥쳤느냐?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를 한번 제대로 다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였었을 텐데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 이렇게 오랜만에 군대 갔다 와서 오랜만에 또 복학을 하니까 학교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고 보니까 학교에 영어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영어 강의. 근데 영어 강의가 뭐냐면은 아직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영대학이니까 뭐 회계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뭐 회계 원리라고 한다면은 그 회계 원리를 영어로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영어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도 영어로 되고 숙제도 영어로 되고 발표도 영어로 하고 다 그냥 모든 시험도 영어로 다 그냥 영어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저 분명히 학교를 군대 가기 전에 별로 없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영어 강의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수능 그래도 나 수능 다 맞은 사람이야. 나 영어 좀 자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내 비슷한 친구들이 들어오겠지. 나만 못하겠어?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영어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나만 못하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영어를 저만 못하는 거예요. 제 영어 때문에 받은 어떤 첫 시련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어를 저만 못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왜 다 똑같이 그냥 학교 다니던 들어온 애인데 수능 보고 들어온 애들인데 왜 얘들 이렇게 영어 잘해?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애들이 수능 보고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특례 입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그냥 나이 좀 먹고 대학생이 될 때 나이에 들어온 그 특례 입학생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국 토종학생들, 저같이 한국에서 낳고 자라서 그냥 자랐던 토종학생들은 영어 강의만 개설되면은 다 안 들어요. 다 도망쳐요. 그리고 영어 강의 듣는 애들은 다 외국 살다 온 거의 네이티브나 다름없는 특례 입학생들만 영어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강 신청을 하면 한글 강의가 있고 영어 강의 있으면 한글 강의 정말 5초 만에 마감. 영어 강의는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고 막 이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까지 있어요.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니 영어 강의를 들어갈 때마다 다 살고 온 애들인 거예요. 나만 영어를 못해. 근데 한 번은 또 하루는 제가 영어 강의를 들어갔어요. 근데 강의 수업 시간에 애들이 사람 수가 워낙 적으니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앞에서부터 야 우리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맨 뒤에 앉았거든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근데 정말 앞에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는데 정말 다 외국 살다 왔어요. 어떤 애는 미국, 캐나다, 뭐 남미 막 전 세계에서 살다 온 애들 다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맨 뒤에 앉아서 와 영어 진짜 잘한다. 근데 다 살다 왔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도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만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옆에를 딱 봤어요. 딱 쳐다보니까 내 옆에 딱 앉은 애가 정말 생긴 게 엊그제 막 시골에서 상경한 애처럼 딱 생겼어요. 완전 촌스럽게 생긴 애가 앉아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딱 보면서 야 그래 너도 토종 한국인이구나. 나도 토종 한국인이야. 우리 한번 외국 안 갔다 왔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속으로 막 물론 말은 안 건네봤지만 속으로 막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나만 혼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서 그 친구 차례가 됐어요.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정말 너무 유창하고 멋있는 영어로 자기는 프랑스에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자기네끼리 막 모이더니 어머 막 프랑스식 발음 너무 멋있다. 아니야 발음 영국식 발음이 최고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정말 말레이시아 영어라도 그냥 영어로 소개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 죽겠는데 자기네끼리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 다 도망쳤어요. 영어 강의 안 듣고 학교에서 영어 강의는 한 개만 들어라. 한 개만 들으면 졸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그냥 되게 쉬운 거 하나만 듣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보세요. 도망친 제 친구들 다 영어 못한 애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수능 다 맞고 들어온 애들이었어요. 근데 외국 살다 온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애들이랑 경쟁이 안 되니까 도망친 거예요.